그럼 이제부터 선형외기를 코드에서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선형외기가 뭔지는 읽을 때 쓰니까 선형외기를 쓰는 법을 이제 배울 건데, 선형외기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배운 거 선형외기 중에서 최소제곱법을 이용해서 선형외기를 하는 방식을 배웠는데, 먼저 일변수 최소제곱법 선형외기를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 뭐 위에 있는 글은 궁금하시면 읽어보시면 되는데, 뭐 이런 수식은 사실 중요하긴 한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중요한 건 뭐 1교시에 선형외기에 관한 여러 내용 했던 것처럼 MSE는 이렇게 예측한 것과 이제 실질 값을 빼가지고 제곱을 한 거를 평균한 거. 그러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을 한 게 MSE고, 이거를 최소로 만드는 게 가장 이상적인 예측식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하는 게 최소제곱법이다라는 거고, 여기서 얘가 극소값이 되려면 요 MSE라는 값이 요 위에 요 모델의 변수들에 대해서 편미분한 게 다 0이어야 되죠. 최소값의 조건. 일반적으로 함수에서 미분이 0이면 그 값에서 최소거나 최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 최소거나 최대다라고는 극대와 극소 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여기도 이게 0이어야겠죠. 왜냐면 지금 MS가 극소인 걸 찾을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얘네 둘에 대해서 지금 이게 2차식이잖아요. 얘네 둘, W0와 W1에 대해서 2차식인데 그게 요거 때문이죠.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중에 X와 Y가 상수이기 때문에 W0와 W1이 에 대해서 지금 2차식이니까 결국에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나올 거고, 앞에 개수가 또 이제 양수니까 이걸 제곱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두 편미분이 0이면 그 부분이 극소 면서 최소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어쨌든 그럼 요 식을 풀어야 되는데, 요 식을 풀면은 이제 아래 같은 수식이 되니까 개수가 확정이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x의 평균, y의 평균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계산하면 W1과 W0가 나온다가 이제 이론적인 배경이고, 그럼 이제 이거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x랑 y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요거에 선형외기식을 출력하라는 문제인데,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x랑 y가 지금 4개씩 주어져 있죠. 그럼 여기서 MSE를 최소화하는 조건, 그러니까 W0와 W1을 그냥 넘파이에 있는 행렬 연산으로 표현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페인트 출력을 할 때는 뭐 F스트링 같은 걸 쓰셔도 되고, 그래서 뭐 y는 요거에다가 x 더하기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안에다가 W0, W0를 0.2f, W1이겠죠. W1을 0.2f로 1f로 출력을 했죠. 여기서 또 W2를 W0을 0.1f 이런 형태로 출력을 하면 되는데, W0와 W1 공식은 여기 있으니까 넘파이 연산을 이걸 표현을 하면 되겠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먼저 이 두 개에서 많이 사용하는 평균을 계산하고 그걸로 W0랑 W1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평균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을 여기서는 이제 x 바 y 바로 나타냈으니까 x 바와 y 바를 평균을
나타내는 변수로 써보도록 합시다. 그럼 여기서 x바는 x점 민 평균이 되겠고 점 민을 이용하면 평균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음 그러면 여기서 우선 이 프린트문을 무시하고 이렇게 이렇게 어, 아, 모듈을 먼저 임포트 해줘야 되죠. 그럼 여기서 x바와 y바를 출력을 해봤을 때 이렇게 잘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지금 평균을 계산한 건데 그럼 이걸 기반으로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먼저 W0부터 해봅시다. W0는 쉽죠? W0는 그냥 y바에서 W1의 W1 곱하기 x바를 빼면 되는 건데 지금 W1을 그러면 여기 계산해야 되잖아요. W1을 계산해 봅시다. W1은 먼저 나누기를 했죠. 그리고 각각의 지금 i는 1에서 n까지 합을 해줬으니까 둘 다 뭐 어떤 배열의 썸에서 어떤 배열의 썸을 좀 나눠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는 이렇게 되겠죠. x x 바를 하면 요 xi x1 xy x2 xy 이렇게 해서 x의 편차가 담겨 있는 배열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걸 보면 바를 보면 음, 뭐 조금 느리네요. 뭐 어쨌든 계산했던 지금 편차가 잘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자동으로 브루트캐스팅이 되거나 그런 걸로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지금 얘는 차원이 없는 애죠. 얘는 차원이 없는 애고 x는 지금 4, 그러니까 4인 거에서 이거를 뺐다고 생각을 해보면 얘를 자동으로 1이 담기고 최종 x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럼 얘를 4번 반복을 하겠죠.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러면 지금 요거가 다 담겨 있는 게 나와요. 그러면 얘와 얘를 각 원소별로 곱해주려면 그냥 단순히 확률을 별을 이용해서 곱하기를 하면 돼. 그래서 나머지 하나도 계산해주고 그리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각각을 다 담은 별을 구했으니까 거기서 썸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다음에 있는 거는 요거를 제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곱을 해야 되는 건데 제곱을 할 때는 사실 제곱과 같은 연산을 써도 되지만 그냥 두 번 곱해도 되죠. 이렇게 하면 W0와 W1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를 한번 추려해 봅시다. 이렇게 잘 나오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W0, W1을 구했으니까 XY 값과 선형의식을 그래프로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여기서 계산해야 되는 거는 Y 프리딕트를 만들어야 될 거고요. 요 이미 있는 X를 가지고 W0, W는 기반으로 선형기가 예측을 한 거를 계산해야 되고 그거 가지고 플롯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는 선, 프리딕트로 돼 있는 건 선을 그리고 Y로 이제 Y랑 X로 돼 있는 건 점을 이제 그래프를 표현하시면 돼요.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웹플롯립 자체가 이 정도까지는 금방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음,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y 프레딕트를 계산을 하려면 위에 있는 요 식에다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w1에다가 x를 곱하고 w0를 한 다음에 얘를 딱 한번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x에 대한 y 예측이 나오고요. 이거랑 잘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 거 x와 y 프레딕트를 이용해서 선을 그려야 되고요. 선을 그려야 되고 x랑 y로 점을 그려야 돼요. 그러면 이걸 하나하나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파이 플롯을 PLT로 연결했으니까 PLT에서 먼저 선을 그리는 방법은 그냥 플롯을 쓰면 되죠. 여기서 x랑 y 프로젝트를 넣으면 되겠고요. PL.plot 이건 이제 선을 그리는 거고 면이래. 점은 스캐터를 쓰는 게 편하겠죠.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스캐터를 써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렇게 하면 지금 필요한 게 다 출력이 됐죠. 출력 가능하죠. 그럼 여기서 쇼를 해주면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됐죠? 처음 만든 거랑 모양이 똑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는 최소 제곱법, 그러니까 특정 수학적 공식을 이용해서 지금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설명회기만 있는 건 아니니까 다양한 예측, 다양한 모델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경사각법이다라는 거고요. 경사각법은 미분을 0으로 만드는 거는 목적은 똑같은데 미분을 0으로 만드는 과정이 위에 것과 좀 달라요. 위에 거는 미분을 0으로 만드는 걸 1차 방정식 같은 걸 풀어서 도출을 했잖아요. 밑에는 이제 미분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따라서 위치를 조금씩 옮겨가면서 예측 값을 조금씩 옮겨가면서 더 많은 예측 값을 찾는 건데 지금 결국에 이제 목적은 에러를 최소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에러를 편미분한 값이 플러스이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 표면 값이 마이너스면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그게 어떻게 변화를 가하게 되냐, 어떤 변수 w가 에러에 영향을 준다면 w 마이너스 에러를 w에 대해 미분한 것에다가 특정 아주 작은 상수를 곱해주고 이렇게 계속 변경을 하는 거죠. 아주 작은 상수를 곱해주는 이유는 미분한 만큼 변하면 이게 엄청 많이 움직여서 미분이 더 많이 변해버린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상수를 곱해가지고 미세하게 이제 방향만 갖고 이제 조금 다르게 이제 너무 많이 움직이지 않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 아주 작은 상수를 학습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한 번만 반복하면 아주 조금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충분히 많이 반복해가지고 아래에 도착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최대한 반복하는 횟수를 반복 횟수 에포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설계하는 것은 이 규칙에 따라서 아까 사용했던 W0와 W1의 경사광법 하면 돼요. 요 미분한 것을 계산하고 근데 미분 자체는 위에 있는 요 공식을 활용해도 됩니다. 어차피 미분은 요 정도 단계에서는 사람이 혼자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요 미분들 있죠. 요 편미분들을 가져와서 이거 기반으로 이 경사방법 자체를 여러 번 실행하시면 돼요. 그럼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기서 처음 W0랑 W1을 어떻게 선택하냐 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아무거나 넣어도 되고 뭐 일반적으로 0 이런 거보다는 랜덤 값을 넣은 다음에 하는 게 좋긴 한데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도출값이 다르죠. 근데 뭐 랜덤 값이 별로다라고 하시면 그냥 00 같은 걸 넣고 사용하셔도 될 거예요. 딱히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없을 거니까 그냥 뭐 아무 숫자나 넣어서 사용하시면 되고 근데 저는 이따가 랜덤을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음, 우선 미분 공식을 뺏겨보도록 합시다. W0와 W1을 먼저 지정을 해줄 건데 뭐 변수는 뭐 그냥 우선 0을 넣어 놓을게요. 나중에 랜덤으로 바꿀 거지만 어쨌든 W0와 W1을 넣고 이제 W0에 대해서 미분한 거 W0, W1을 계산해서 해봅시다. 아까 위에서 봤던 공식에서 지금 이렇게 되죠. 예측함수에다가 아까 얘를 빼가지고 1에 곱한 거 이거를 그대로 넣으면 돼. 이거를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상당히 귀찮죠. 네, 귀찮지만 네, 해보도록 합시다. 2 곱하기 음, W1 xi W0 빼기 yi 이거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각각에 대해서 담겨있는 배열이 나오죠.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 썸을 해주면 미분이 됐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것도 그냥 위에 있는 공식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x를 곱해줘야 돼. 추가적으로. 이러면 됐죠. 그럼 이제 미분을 구했어요. 그럼 미분에 따라서 변화를 줘야겠죠. 그러면 W0는 W0에서 DW0에 학습률을 곱한 거. W1은 W1 빼기 W1 빼기 LR. 이런 형태가 되겠고, 이거를 지금 에포크만 반복해야 되니까 for 이용해서 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반복이 되고, 학습된 모델은 위에 출력하는 걸 뺏겨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제 미분을 계산하고 그거에다가 학습률을 곱해서 빼주는 그냥 이 단순한 과정을 반복해주면 학습이 된다. 영영 넣었지만 뭐 어쨌든 학습은 됐죠. 뭐 아무튼 그냥 딱히 랜덤을 안 써도 사실 학습률이 0.01인데 1000번 반복하면 많이 줄어드니까 사실 초기값이 크게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그럼 이거를 이제 함수 형태로 변경하려니까 그냥 똑같은 코드를 넣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W0랑 W1을 지금 리턴을 하면 되겠죠. 리턴 결과물을 리턴해야 되니까. 이렇게 W0와 W1을 튜플로 묶어서 리턴하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함수를 한번 이용해 볼까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생기가 작동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결국에 지금 심플 입력 이글스 이 함수를 쓸 거잖아요. x, y, error 이렇게 해줄 건데 이러면 지금 W0랑 W1이 튜플로 묶어서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언래핑을 해주면 두 값을 가져올 수 있고 똑같은 방식으로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아, 함수 정의를 실행시켜주고 하면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에러를 키워가면서 리니어 리그레션 결과를 비교하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건 그냥 요거를 10번 반복, 4번 반복하면 되니까 한번 해봐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 직접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이렇게 4번 반복하면 되겠죠. 지금 마지막 두 개가 NAN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아마 지금 요 두 개랑 요 하나의 차이점이 뭐냐? 얘는 가다가 말았어요. 지금 15, 3은 지금 도착을 못했죠. 얘네는 뭐냐? 값이 튀어버리거나 뭐 0으로 나누기? 0으로 나누기라기보다는 약간 이상한 값들에 의해서 이제 너무 커져서 이렇게 됐겠죠. 지금 얘도 NAN이고 얘도 NAN인 거 보면. 그러니까 적당한 에포크와 적당한 LR을 넣어줘야 돼요. 왜냐면 에포크가 너무 많으면 너무 적으면 이 현상이 비슷하게 일어나고 이 현상이 이제 LR이 적을 때도 일어나고 혹은 LR이 너무 클 때 에포크는 중요하다는 거 LR이 너무 크면 아래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니까 적당히 많은 에포크 그리고 적당히 낮은 LR을 이용해야지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고 그렇다고 에포크보다 LR을 너무 작게 설정을 하면 이 경우처럼 완벽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나올 수 있고
이 부분이 실제로 너무 커져 가지고 오버플로우가 났다라는 내용이 있듯이 적당한 에러리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에러를 설정하는 게 그러니까 러닝 레이트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경사강법에서. 그 LR이 1일 때 운전을 알기 위해서 F크를 1, 10, 100,000까지 바꿔가면서 결과를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걸 1, 10, 100. 제가 아까 말했듯이 값이 튀는 거라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잘 보면 숫자가 엄청 커집니다. 첫 번째 거에서부터 말도 안 되는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이것처럼 LR이 너무 크다면 이게 튀게 되는데 그 이유를 단순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게 결국에 경사항법이 어떤 한 점을 수렴하려면 이동하는 거리가 점점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어떤 안정한 한 점을 도달하려면. 그러면 이제 한 점에 도달하려면 미분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냐면 이동 거리가 줄어들어야 되니까 미분이 줄어들려면 이 값이 이제 최종적으로 도착할 값, 안정적인 값에 점점 가까워져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잘 보면 W1과 W0가 안정적일 때 지금 DW0랑 DW1이 0이죠. 그러니까 그게 0이 돼.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게 거기에 가까워지지 않는 이유는 그 두 지점의 차이보다 더 많은 거리를 이동했기 때문이에요. 그거보다 2배 이상으로 많은 거리, 한 100배 이렇게 이동을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경우에서는 지금 그 거리의 2배를 이동하죠. 왜냐면 미분이 곱하기 2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2배를 이동해버리니까 이게 점점 나가다가 밖으로 나가다가 이렇게 발산을 해버리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는 주의해야 된다. LR을 적당히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변수가 중국에서 하나를 결정하는 단순회귀 모델을 지금 경상항법과 차수적 문법 이렇게 두 가지를 해봤는데 실제로 현실에서 그런 경우는 많이 되지 않죠. 되게 다양한 변수가 어떤 상황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건 다변수로 된 사용회귀입니다. 다변수로 된 사용회귀는 이런 식을 가지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개수를 곱하고 상수를 더한 그런 형태의 예측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예측을 또 할 수 있겠고 근데 이러면 이제 어떻게 오차를 구해야 되냐가 좀 복잡해지잖아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가가 복잡해지니까 이제 음 요거를 넘파이에서 배열로 W0는 뭐 어차피 계속 1이니까 뭐 1은 우선 남겨두고 여기다가 1은 남겨두니까 W0 곱하기 1로 바꾸면 1부터 XM까지랑 W0부터 WM까지 이렇게 두 개의 넘파이 어레이를 곱하면 예측이 되는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겠고 그러면 여기서 행렬을 이용하면 여러 개의 샘플들에 대해서 여러 변수의 값이 표현이 가능해지고 그래서 그거랑 이제 요 웨이트랑 곱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런 데이터를 이제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랜덤 좀 노멀을 사용을 하면 표를 만들 수 있잖아요. 표를 만들어서 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표 자체가 지금 하나의 데이터잖아요. 예를 들어 이건 지금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한 데이터 5개를 가지고 있고 그게 3번 있을 때 혹은 한 데이터 3개를 가지고 있고 그 5개 있을 때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여기서 m이랑 아까 데이터 개수 사용은 n이죠. 그거를 좀 유의하면서 밑에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위에는 처음에 저희가 데이터를 줬는데 데이터를 안 줬기 때문에 데이터를 한번 여기 있는 걸로 만드는 코드고요.
1 곱하기 2 더하기 A 곱하기 3 곱하기 B 더하기 4 곱하기 C 더하기 5 더하기 D라는 거를 따르는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여기서 노이즈가 있어 가지고 랜덤적으로 거기서 일정 양이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생각해 보면 여기서 지금 E가 ABCD를 결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ABCD의 데이터를 만들어주면 지금 여기 노멀 함수 4개를 이용해서 만들어줬죠. 노멀 함수 4개를 이용해서 만들어줬고 여기서 E는 요거에 의해 결정된 요 수식에 의해 결정된 값과 노이즈를 더해서 종속 변수 1을 만들어줬어요. 그럼 ABCD로 1을 예측하는 모델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걸 실행해서 먼저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여기서 봤을 때 5개가 되고요. 디멘션이 1 디멘션에서는 지금 5가 되는 거고 크기가 요 x의 크기가 0 디멘션에서는 지금 100이 되는 거고요. y는 그냥 100이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지금 여기 A, B, C, D로 돼 있는데 그거는 우선 그냥 X에다가 한 번에 붙여서 컨캐티네이트해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코드를 짜보도록 합시다. 행렬에 적당히 잘 연산을 해서 미분을 구해야겠죠. 어쨌든 미분을 구하는 식은 요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미분은 이거를 하면 되죠. 미분을. 우선 해보도록 합시다. 혹시 아직 다 못했고 좀 더 해보고 싶다면 영상을 멈추고 하시면 되고요. 뭐 영상을 멈추고 단 다음에 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어쨌든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게 지금 미분을 구하는 거죠. 근데 미분을 구할 때 상당히 지금 복잡하잖아요. 상당히 복잡하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x를 가져오는 게 좀 상당히 어려운데 어쨌든 w에 대해서 지금 미분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w랑 b. 그래서 b는 그냥 1이랑 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w가 이제 x가 지금 4개니까 4개가 만큼 있을 거고 w가 그럼 크기가 4가 되겠고 b의 크기는 그냥 정수가 되겠죠. 정수라기보다는 실수가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오차를 어떻게 구하냐. 오차를 어떻게 구하냐. 지금 요거를 WI에 대해 미분을 해보면 WI에 대해 미분을 해보면 되겠죠. 우선 Y 프리딕트를 WI에 대해 미분하면 그냥 XI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에서 근데 지금 요거를 계산한 거니까 요거의 썸을 계산을 할 거니까 요 하나가 yi x w니까 음 y를 먼저 계산을 해보는 게 좋겠죠. 그럼 y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y는 계산하는 게 아니죠. y-xw를 미분한 걸 할 거니까 이거를 이제 미분을 해보면 2에다가 y를 w로 미분한 거, 뭐 wi가 되겠죠. 얘에서 dx wi가 되고 dx wi라기보다는 여기서 wi에 대해 미분한 거는 그러니까 dx에다가 xw가 w를 wi에 대해 미분한 거는 x의 j, i에서 i를 j에 대해 합한 것이 되겠고요. 요거를 미분을 했을 때 그리고 여기 역시나 여기도 지금 y 하나에 대해 미분을 하는 게 아니라 y의 j를 wi에 대해 미분한 거고 그럼 이거에다가 오른쪽 걸 곱하면 되겠죠. 제곱을 미분한 거는 그 안에 미분한 거랑 그 안에 있는 거랑 이거 두 개를 곱하고 2를 곱한 거니까 여기다가 y의 j랑 y의 j들이랑 x의 ji들 x의 j, i들을 한 거죠. 계산을 한 거죠. 그러면 dwi는 결국에 여기서 wi에 대해 오차를 미분한 거는 어떻게 될까요? 2 곱하기 왼쪽 거, 오른쪽 거를 다 썸한 거죠. 왼쪽 거랑 오른쪽 배열을 곱한 거를 썸을 한 건데 왼쪽 배열이 뭐죠? 왼쪽 배열은 dyj, dyj y가 이걸로 그러면 그럼 얘가 그냥 xj가 되죠. 음, 어, xj들을 모아놔야 되고 그러니까 x가 되고요. 여기서 xji를 j에 대해 합한 것이니까 엄밀히 말하면 j에 대해 합하는 건 나중에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x에다가 wi를 곱한 것에서 나누는 거니까 음, y는 지금 그게 아니죠. y는 상수인 거고. 네. 죄송합니다. 음, 그러면 x가 남겠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방향이 반대인 게 더 좋겠죠. 왜냐면 여기서 마이너스 x 들어가는 게 좀 그러니까 그러면 xw 마이너스 y로 계산해 보면 xw xw i x의 i열 wi열인데 그냥 x 곱하기 w를 해볼게요. x의 i
니까 그냥 x를 해주고. 그럼 여기서 행렬곱을 썼죠, 행렬곱. 요렇게 행렬곱을 하면 어 지금 100,4랑 4,랑 행렬곱을 하면 100,1이 되고요. 얘도 지금 wi에 대한 건데 뭐 어쨌든 이거에다가 빼기 y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오른쪽은 100,1이고 왼쪽은 100,4죠. 아니 100,1이라기보다는 오른쪽은 100,4인데 얘네를 지금 곱해줬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곱하면 앞에 1이 추가되니까 곱하기가 안 되죠. 그러면 이걸 100,1로 해줄 거예요. 이러면 되죠. 100,1로 리사이즈를 해주고 여기서 엑시스는 0으로 썸을 해주면 8,1이 되죠. 1,4가 되죠. 엄밀하면 그냥 4가 되죠. 그럼 이게 DW들의 모임이 돼요. 수학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계산해 주면 DW고요. 그러면 W랑 B를 초기화해야 되는데 W는 mp.제로스 like 제로스 4를 해주고 B는 뭐 0을 해줍시다. 여기서 이제 DB도 계산해야 되는데 DB는 똑같죠. 근데 여기서 그냥 여기 1이 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끝. 이거를 썸 엑시스 썸을 해주면 되겠죠. 지금 미분을 계산했어요. 미분을 계산했고 그러면 이제 에러에 따라서 바꿔주는 거 에러 곱하기 dw 는 에러 b 마이너스 에러 곱하기 db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행렬곱을 모르면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는 그냥 모르겠으면 시험 시간에 포문 돌리거나 하면 되고 사실 다중 설명기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합시다. 그럼 이거를 지금 에포크번 반복을 해야 되죠. 인지 스 이거를 에포크번 반복을 하고 리턴 WB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하면 W와 B를 습할 수 있죠. 리니어 리그레션 X, Y는 점 콘캐트네이트를 이용해서 X를 만들고 ABCD에 붙여서 1을 Y에다 넣고 에러과 F크는 기본값이니까 그냥 기본값 그대로 한 다음에 그냥 뭐 복잡한 거 만들기 전에 W랑 B를 단출을 해보면 플로트와 논타입에 곱이 없다. 음, 지금 안 되는 건 디버깅을 해봅시다. 우선 수식적으로는 이게 맞는 거죠.
이제 지금 오른쪽 게 있고 얘를 근데 지금 리사이즈가 안 되는 거죠. 어? 아, 지금 x의 크기가 100,4인데 어, 어? 잠깐만. SW의 지금 쉐이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러면 쉐이프를 보고 지금 그리고 Y의 쉐이프를 보고 출력해보면 지금 쉐이프가 100,랑 100,1이죠. 아, Y가 지금 100,1이어가지고 이거 지금 100, 100,를 이제 지금 리사이즈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 얘를 리사이즈 좀 되겠죠. 아, 넘파이에서 맨 뒤에 1이 있는 경우를 자동으로 제거하나 봅니다. 아, W가 4,1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여기서 리사이즈를 여기서 미리 해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오, 오. 그럼 지금 얘는 둘은 리사이즈가 아니라 리쉐이프를 하는 거. 리쉐이프한 거에 쉐이프를 한번 볼게요. 리쉐이프를 하면 지금 이렇게 잘 리시프트해서 들어가서 이상한 거 알 수 있고 그럼 다시 지금 디버그문을 지우고 돌리면 어 the input arrays must have same number of dimensions. The array at index 0 has two dimensions and the arrays. 음, 아, 응? 제가 여기서 B를 바꿔버렸네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다시 만듭시다. 죄송합니다. B를, 이 B를 그냥 대문자 B를 쓸게요. 현수 약간 안 예쁘지만 어쩔 수 없게도 대문자 B를 씁시다. 위에 거랑 겹치니까. 그러면, 어, 어, 크기가 상당히 크게 나왔죠. 음, LR이 너무 컸나 봅니다. LR을 한번 바꿔봅시다. 1, 2 마이너스 3로 한번 해봅시다. 어, 너무 작았나? 이렇게 LR이 좀 중요합니다. 이런 거 설명하기를 할 때. 음, 노이즈가, 어, 노이즈 문제는 있는데 LR이 준한 인이 아니라 너 썸을 때려서 그런 것 같거든. 그렇네. 오, 음. 어허. 미니로 해야 되는군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선 기본 에러로 한번 해봅시다.
아, 이걸 안 바꿨구나. 이번에 룰로 하면 어느 정도 잘 나오는데 이거 노이즈가 지금 너무 크죠? 노이즈 크기를 좀 줄이면 좀 더 명확한 경향성이 보일 것 같아요. 지금 노이즈가 거의 뭐 변수 하나만큼 차이 나가지고 큰 것 같은데 그걸 바꿔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위에 있는 개수랑 2, 3, 4, 5, 2, 3, 4, 5가 거의 잘 나왔고 상수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응? 아, 상수에서는 또 리쉐이프를 안 했네요. 그러면 어, 음, 음, 뭐, 우선 넘어갑시다. 뭐 이런 느낌을 하면 되요 이 수식을 똑같이 잘 미분해서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봤듯이 되게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이거를 딸깍을 할 겁니다. 실제로도 시험 문제는 딸깍을 하게 돼요. 이게 왜 라이브러리를 쓰냐? 이런 거 하기 귀찮은 선생님입니다. 이런 걸 하면 이제 버가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수학적으로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고 막상 데이터 분석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바로 라이브러리를 써서 보통 해결을 합니다. 이게 라이브러리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 다변 선형이는 잘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그냥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그럼 먼저 사이캐논으로 이제 딸깍을 하려면 그래도 함수 쓰는 법은 알아야겠죠. 함수 쓰는 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이캐논으로 실습을 해볼 건데 이번에는 이렇게 가상을 맞는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실제 데이터는 이제 캘리포니아 주의 집 가격과 집 정보 데이터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피처들이 있고 그거를 갖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우선 이 데이터를 요거를 사용해서 세키런이라는 걸 여러 가지 임포트하면서 다운로드를 해주고 그 데이터들은 지금 이렇게 어레이 상태로 담겨 있게 되고요. 피처들은 이런 피처들이 있다고 하는데 설명은 위에 이렇게 있는데 뭐 어차피 선형얘기를 하는 게 목적이니까 지금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제 하우징 타겟이 이제 저희 예측해야 될 값인 거죠. 집값. 이 집값을 예측하는 거를 만들 건데 이 정보들을 가지고 집값을 예측하는 걸 만들 거니까 피처가 이거고 타겟이 이거가 되겠죠. 데이터가 저거 타겟이 이거가 될 텐데 이거를 하나스로 if에 출력을 하면 이렇게 되고요. 우선 다변수를 테스트하기 전에 일변수부터 해볼 건데 일변수를 하려면 한 개의 컬럼을 불러와야겠죠. 원하는 컬럼 한 개를 불러옵시다. 저는 테스트용으로 average rooms를 가져올게요. x는 housing average rooms가 지금 몇 번째죠? 세 번째죠. 그 지금 크기가 100의 6이죠. 그러면 여기서 index 2 가져오면 되죠. 네. 이렇게 하면 되죠. 음, 오, housing.data 하면 되고요. 이제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성능 평가를 할 때 뭐 1교시에 말했듯이 트레인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를 분리를 해야 돼요. 왜냐면
테스트 데이터, 트레인 데이터만 가지고 얼마나 잘 맞는지를 측정하면 당연히 이상한 특성까지 어떻게든 끌어모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인과관계를 AI가 주장하면서 말도 안 되는 상황하게 AI가 주장하면서 로스를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상황관계 말고 좀 일반적인 상황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머신러닝에서는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나눠서 모델의 정확도를 판정을 하고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이용하면 그걸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이용하면 트레인 X, 트레인 뭐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게 순서가 좀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좀 중요하고 왜냐면 저기 이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선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 예를 들어 시험에 나온다면 이 순서가 중요할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X 트레인 X 테스트, Y 트레인 Y 테스트로 X끼리 붙어서 나오고 Y끼리 붙어서 나온다라는 거를 중요하게 기억하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원래 성으로 돌아가서 X 트레인 X 테스트, Y 트레인 Y 테스트니까 이렇게 적어주고 여기서 트레인 데스 스플릿을 이용하면 할 수 있죠. 트레인 데스 스플릿을 이용하면 근데 여기서 테스트 데이터의 비율을 0.2로 하라고 돼 있으니까 테스트 사이즈는 0.2로 하면은 잘 나눠지겠죠?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요. 그러면 데이터를 표준화해서 표준화를 할 건데 표준화를 왜 하냐? 모델을 안정화하기 위해서요. 이게 컬럼이 막 크게 엄청 작은 컬럼이 있고 큰 컬럼도 있고 아니면 이제 거의 0의 모든 변수가 몰려있는 컬럼이 있을 수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값이 일정 스케일, 특정 스케일 내부에 있어야지 좀 수가 t는 경우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수를 특정 범위 내에 넣어주는 표준화를 할 건데 저희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라는 표준화 도구를 쓸 거고 요거를 이용해서 x에 표준화를 해보도록 합시다. x를 표준화하는 방법은 스케일러의 여러 함수를 가지고 제공이 되는데 scalar.fit transform은 요 xtrain에 있는 애들을 특정 이제 표준화를 하면서 그 표준화는 개수를 같이 저장하는 거고 표준화에 대한 정보를 같이 저장하는 거고 scalar.transform에는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표준을 해주는 건데 그러면 어떤 메소드를 어떤 데이터에 써야 될까요? 먼저 뭐 약간 꼼수긴 한데 fit transform을 실행해가지고 해야지 정보가 저장이 되니까 fit transform 이외의 트랜스폼이 실행이 되겠죠. 그럼 그냥 여기 트레인 테스트 순서에 있는 것처럼 fit transform 트랜스폼을 넣으면 되겠죠. 왜 그럴까요? 왜 트레인을 먼저 표준을 하고 그거 기반으로 테스트를 표준을 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fit transform을 하고 힐러는 트랜스폼 이렇게 두 개를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할까요? 이거는 모델을 학습시킬 때 기준으로 보는 게 좋아요. 모델을 테스트할 때는 사실 정교가 중요하지 않죠. 왜냐면 결국에 개수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선형 함수 하나에 넣어서 끝이니까. 근데 트레인할 때는 얘기가 다르죠. 개수를 결정해야 되는데 요 값들이 막 엄청 몰려있고 막 얘네가 이상한 위치가 있다. 이러면 지금 제대로 안 되잖아요.
크기가 막 너무 작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엑스트레인 스케일드는 스케일러를 스테이트 트랜스포머를 먼저 스케일러 초기화하고 그 기반으로 테스트를 스케일링하는 거를 하게 되고 음, 아 엑스트레인을 넣고 스테이트 트랜스포머를 하려면 어떤 데이터 기준을 할지를 넣어줘야겠죠. 그럼 되죠. 음, 지금 한 열만 가져왔는데 fit 트랜스폼을 쓰려면 리쉐이프를 해줘야 된다고 지금 오류가 났죠. 그러면 어, 좀 리쉐이프를 이용해서 해봅시다. 아, 아, 마이너스 1에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변수 하나지만 스케일러를 쓰기 위해서 변수가 여러 개인 걸 가정을 이제 예측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x는 1이 있고 거기가 1로 돼 있어야 되네요. 됐습니다. 어쨌든 정결을 했고요. 모델을 만들었고 모델을 학습시킬 거고 프리딕트 모델을 이용해서 계산할 건데 이건 그냥 이 함수 쓰는 거죠. 한번 넣어보도록 합시다. 모델 점 fit을 하면 학습이 되죠. 아까 스케일을 했으니까 x 트레인 스테이드를 넣어줍시다. 그리고 y 트레인을 넣어주고 y 프리딕트는 모델에 프리딕트를 해서 x 테스트 스케일 이렇게 해주면 요 y랑 y 프리딕트 그러니까 y 테스트랑 y 프리딕트 가지고 정확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되죠. 우선 트레인 데이터로 학습을 시켰고 트레인 데이터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테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값을 만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선형 회귀를 이용해서 모델을 만들고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학습 이렇게 실행되면 학습이 되고 이걸 가지고 보면 이렇게 예측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 피처 자체는 굉장히 영향력이 적죠. 굉장히 영향력이 적으니까 다른 피처를 선택해서 보는 게 더 좋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피처를 그거 하나 가지고 하니까 심지어 별로 의미 없는 피처 가지고 하나를 하니까 잘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더 좋은 피처를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개를 쓰는 방법이 있겠죠. 더 좋은 피처를 가지고 하는 건 나중에 EDA 같은 거를 많이 할 때 실제로 하게 될 거고 저희는 다변수 선형일기를 해보는 거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나는 건 X를 그러니까 저희가 목표로 삼은 피처를 하나를 미리 꼽았잖아요. 이번에는 그냥 전체 데이터를 다 X로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 과정에 따라서 만들어주고 밑에 있는 걸로 최적화를 하면 됩니다. 앞에 있는 거를 여기 설명이 다 적혀 있으니까 이거 기반을 해보도록 할까요?
어차피 그냥 라이브러리 코드 가지고 하는 거니까 천천히 해 볼게요. 텍스트레인, Y트레인, X테스트, Y트레인, Y테스트 만들 거죠.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이용하고요. X, Y 비율 0.2니까 테스트 사이즈는 0.2이라고 해주면 되고, 표준화를 할 건데 스케일러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로 해주고요. X트레인 스케일드는 스케일러를 fit 트랜스폼 해줘야 되죠. 처음에 동기화를 해줄 때는.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는 트레인 데이터와 똑같은 개수로 스케일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트랜스폼을 해주면 X 테스트를 스케일할 수 있고, 오늘 스케일이 다 됐죠. 모델을 만들어 봅시다. 모델은 리니어 리그레션을 이미 임포트 했으니까 바로 하면 되겠죠. 리니어 리그레션을 가지고 쓸 거고, 트레인 데이터를 모델 합수시키는 건 모델 좀 fit 한 다음에 x 트레인 스케일드 y 트레인 이렇게 하면 되고요. 모델 점 프리딕트를 하면 예측을 할 수 있고, x 테스트 스케일드를 기반으로 예측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한 예측을 y 프리딕트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걸 실행하면 제가 뭔가 잘못 넣었나요? validate params 어 validate params는 어트리뷰트가 왜 필요한 거죠? 리니어 리그레션 만들 때 괄호 열고 괄호 닫고로 생성해 줘야 되죠. 네, 이런 지금 y 프로젝트로 예측이 다 됐고, 이걸로 그림을 그리면 안 되네요. X has two features, but linear regression. XX와 Y가 메시 그리드고, 오,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돼요. 나머지 값들에 대한 지금 변수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이것처럼 하려면 이 모델을 이렇게 8배 변수를 다 쓰는 게 아니라 2개 정도만 가져와야겠죠. 그러면 2개를 가져와 봅시다. 시각화를 위해서. 실제로 여러 번 쓰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2개를 가져와 봅시다. 위에서 그림을 2차원으로 그려서 예측값을 보기 위해서 2개를 가져와 볼 건데, 여기서
약간의 그 어떤 걸 가져오면 좋을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음, 지금 서로 관련 없는, 또 잘 분포돼 있는, 서로 관련 없는 컬럼을 가져야 되잖아요. 지금 타겟이랑 타겟이랑 관련 없는 걸 가져와야 되니까, 아예 서로 관련 없는 애들끼리 가져야 되는 거. 서로 관련 있는 거 가져와봤자 안 되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걸 하는 거는 조금 벗어난 것 같으니까 그냥 아무런 거 두 개나 가져와 보도록 합시다. 두 개를 지금 위에 있는 이름 가져올 건데 아까 average rooms는 잘 안 됐잖아요. 그러면 population이랑 이렇게 두 개를 가져와 봅시다. 아, 이거 population이랑 house age를 가져와 봅시다. population이랑 house age. population이랑 house age 두 개를 가져올 테니까 house age 이거 가지고 가져와 봅시다. 이렇게 재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할수록 깊고 이렇게 할수록 얕고 실제 값들은 이렇게 보면 되겠다. 실제로 이 데이터는 사실 이렇게 단순 선정얘기라고 하긴 좀 어렵죠. 약간 복잡한 변수들이 워낙 많이 작용하다 보니까 뭐 어쨌든 이렇게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이 모델에서 속성을 가져오는 게 좀 중요하겠죠. 저희가 예측을 했는데 예측기는 있는데 그 개수를 모르면 또 이상하니까 개수를 알 수 있는 툴이 코에프와 인터셉트 이 두 개의 멤버 변수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걸 실행하면 개수 그리고 이제 y 절편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y 절편이라고 하기보다는 1의 개수가 되는 거고 얘는 x1, x2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형액이랑 다변수의 길을 이제 파이썬 넘파이 가지고 하는 거, 사이클론 가지고 하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되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거보다 약간 수식을 좀 잘 아는 게 중요하고 특히 경사강법은 미분인데 요거는 시험 시간에 유도하기가 조금 힘든 편이니까 이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외우거나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안 해주셔도 되고 그 만약 직접 유도할 수 있다 하면 근데 웬만하면 외우거나 여러 번 쓰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경사방법도 이 미분을 해야 된다라는 게 조금 어렵죠. 그래서 미분을 하는 거를 좀 이 미분 정도는 다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실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